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매뉴얼 테크닉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얼굴의 경혈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매뉴얼 테크닉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뉴얼 테크닉은 손을 이용해서 5가지 기본 동작을 리듬, 강약, 속도, 시간, 밀착 등을 조절하여 적용하는 테크닉이었어요. 매뉴얼 테크닉은 신장대사와 혈행을 촉진함으로써 피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피로를 풀어주는 피부 관리의 중심 과제이죠. 마지막으로 마사지라는 매뉴얼 테크닉의 본래의 단어는 그리스어의 문지르다, 반죽하다, 쓰다듬다에서 유래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맹인 안마사의 작업명과 구분짓기 위해서 뭐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맞아요. 매뉴얼 테크닉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쓰다듬기, 영어로 어떤 단어였죠? 네, 애플라쥐라고 했었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애플라쥐. 자, 5가지 기본 동작 중에 2번째, 문지르기. 자, 영어로 뭐라고 했었죠? 프릭션. 네, 프릭션이라고 읽었습니다. 주로 주름이 많은 부분을 문지르면서 콜라겐이 차오르게 해주는 동작이라고 했었죠. 자, 다음으로 반죽하기 동작, 영어로 패트릭 스와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패트릭 스와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얼굴 동작에서는 주로 살이 많은 턱 부위에 반죽하기 동작을 많이 적용한다고 했었어요. 자, 이어서 흔들어주기는 어떤 단어였죠? 네,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한 번 더 뭐라고요? 바이브레이션.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을 넓게 펼쳐서 얼굴을 떨림을 주는 동작을 주로 얼굴에 적용을 하는데요. 바이브레이션 동작을 통해서 피부의 탄력을 증가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혈행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됐죠. 마지막으로 두드리기 동작, 영어로 뭐였죠? 기억을 해보세요. 네, 타폴트먼트.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타폴트먼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두드리기 동작은 피부에서도 좀 두꺼운 부분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광대뼈나 이마같이 뼈가 튀어나온 부분은 두드리기 동작을 하지 않거나 또는 약하게 해주시고, 뺨이나 턱 같은 부위는 두드리기 동작을 더 많이 적용하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자, 그러면 이제는 오늘 배울 경혈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혈점의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경혈점이랑 같이 읽어볼까요? 인체에 에너지가 나가고 들어오는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서 인체에 에너지가 나가고 들어오는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 얼굴에서 보시면 어떤 이제 뼈와 근육 사이 약간의 이제 뭐라고 할까요? 약간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찬죽이나 정명이나 영양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여러분은 이렇게 그림 보면서 한번 눌러볼까요? 자, 같은 위치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손으로 만졌을 때 쑥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자, 지창 부분도 한번 눌러볼까요? 입꼬리 옆에 쑥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이 우리 인체에 에너지가 들어가고 나가는 포인트, 곧 경혈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경혈점을 우리가 매뉴얼 테크닉이 없어서 왜 알아봐야 하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경혈점의 역할은 이 경혈점을 지압을 하면요.
정체된 에너지의 순환을 도와서 피부의 톤을 맑고 밝게 해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붓기를 빠지게 하고 피부의 재생 효과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매뉴얼 테크닉에 어떤 효과? 네, 시너지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만져주는 것보다 사실 샵에서는 이런 경혈점을 조금씩은 터치를 하면서 붓기도 빼주고, 자, 그리고 이목구비를 좀 더 또렷하게 보이게 하는 그런 이제 시너지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경혈점을 자극을 하는 거죠. 자, 사실 우리 국가적 시험에서는 직접적인 지압이 금지가 돼 있어요. 이 경혈점을 누르는 걸 지압이라고 하는데, 국가적 시험에서는 스디시 매뉴얼 테크닉을 적용을 하거든요. 우리 그 나라에서 전통적으로 하는 그 경혈점을 이용한 경락 마사지는 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국가적 시험에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경혈점을 지압하거나 누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전에서 샵에서 정말로 이제 고객들에게 효과적으로 매뉴얼 테크닉을 하기 위해서는 경혈점의 위치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정확히 눌러서 적용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이어서 얼굴에 분포하고 있는 주요 경혈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눈에 분포하고 있는 경혈점의 위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당. 자, 여기 그림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자, 어디에 있나요? 네, 눈썹과 눈썹 사이에 있죠. 자, 인당을 자극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뇌파를 자극해서 마음의 눈을 열어준다. 조금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자,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이제 인당을 자극하면 가장 좋은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 이제 눈과 눈 사이에 쌍심지라고 하죠. 이렇게 인당 사이에는 이렇게 일자로 주름이 생기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자, 이 눈썹과 눈썹을 이렇게 올려주는 근육인 추미근이라고 있어요. 추미근. 그리고 이 추미근이 이렇게 안쪽으로 대립하게 되면 쌍심지라고 해서 이렇게 일자로 생기는 주름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인당 부분을 자극을 해주면 자, 패였던 주름이 어떻게 될까요? 자, 지압을 해주거나 비벼주거나 하면 콜라겐이 다시 차오르면서 이 주름이 없어지겠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미간 주름을 예방하는데 자, 인당을 자극하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정명. 자, 그림에서 찾아볼게요. 정명 어디 있을까요? 네, 눈 앞머리 쪽에 정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살짝 눈 앞머리보다 위로 올라갔는데 이 눈 앞머리 쪽에 더 가깝습니다. 실제로는 자, 눈을 상쾌하고 아름답게 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 정면 부분에는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보면 눈물이 나오는 누선이 존재하고 있어요. 누선. 자, 여러분들 이제 눈에 눈물이 별로 없을 때 이렇게 눈을 비비면 가끔 이렇게 여기에서 삐걱삐걱하는 소리가 날 때도 있죠. 그래서 정명을 자극을 해주면 눈물이 나오는 것을 좀 더 원활하게 자극이 되면서 누선이 자극이 되면서 눈이 좀 더 상쾌해지고 안구를 굴렸을 때 좀 더 부드럽게 돌아가겠죠. 자, 이 경혈점의 이름은 정명이었습니다. 정명. 자, 다음으로 자, 찬죽. 한번 위치를 찾아볼까요? 찬죽. 네, 정명 바로 위에 있죠. 자, 눈썹이 시작하는 눈썹 앞머리랑 이 코뼈랑 아이고. 자, 코뼈랑 눈썹 앞머리랑 이렇게 이었을 때 예, 만나는 지점. 자, 여기가 찬죽이에요. 자, 그래서 눈의 떨림, 그리고 이 눈두덩이에서도 이 밑에 부분의 부음, 예, 그리고 눈 주위의 잔주름을 예방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찬죽입니다. 자, 참고로 인당, 정명, 찬죽,
쪽은 주로 중지죠. 삼지로 자극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역시 눈의 경혈점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사죽공. 자, 그림에서 사죽공 어디 있는지 찾아볼까요? 네, 눈꼬리 쪽에 있었습니다. 자, 사죽공은 자극을 하면 머리의 탁한 기운과 피로를 회복시켜주고 내장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대요. 자, 머리의 탁한 기운 뭐예요? 바로 두통을 말하는 거죠. 이 사죽공이 위치 한번 내 얼굴에서 한번 만져볼까요? 그 눈썹이 끝나는 지점, 자, 그 부분이 약간 좀 패여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자, 여기는 이제 머리에서부터 내려온 3차 신경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가지를 피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얼굴의 표정과 감각을 관장하는 3차 신경이 여기에 이제 가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표정을 낼 때, 그리고 피곤하면 표정이 잘 컨트롤이 안 되죠. 여기를 그때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머리가 아프거나 피곤할 때 타죽궁으로 자극을 해주시면 완화가 되는 효과가 있어요. 자, 다음으로 동자료. 자, 동자료 어딨나요? 위치 한번 찾아볼까요? 네, 자, 사죽궁 밑에 있었어요. 눈꼬리에서 들어간 부분으로 한번 눌러볼까요? 자기 얼굴을. 눈 주위의 잔주름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눈 주위의 잔주름은 생기기가 대단히 쉬워요. 한번 생기면 잘 없어지지 않죠. 동자료 같은 이 눈꼬리, 눈 주변 피부는 얇기 때문에 네 번째 손가락으로 자극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약하게. 그리고 자극을 하실 때도 밑으로 내리지 말고 눌러서 살짝 위로 올리는 느낌으로 지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승읍 찾아보세요. 눈 주위 어디 있을까요? 승읍. 네, 눈 밑에 정중앙에 있었죠. 자, 눈 주위 주름을 완화하고 눈가 늘어짐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승읍입니다. 자, 승읍의 위치를 한번 만져볼까요? 자, 손끝으로 눌렀을 때 이게 안구가 들어간 이 뼈를 안와라고 하거든요. 안와가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끌어내리는 느낌이 아니라 정확히 그 지점을 직각으로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눈 주위의 주름을 완화하고 눈가 늘어짐을 예방하는 경혈점 이름 뭐였죠? 네, 승읍이었습니다. 승읍. 자, 이번에는 입술과 뺨 주위의 주요 경혈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거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콧방울 외측에서 약 2c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자극을 하면 볼의 피로를 덜어준다라고 써있어요. 자,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부위예요. 선생님도 얼굴 붓기가 되게 잘 생기는 편인데 아침에 얼굴 좀 부었다 싶으면 이 부분을 눌러줍니다. 자, 거류를 한번 찾아볼까요? 콧방울 외측이 2cm. 자, 여기가 광대뼈가 내려가기 시작한 부분이에요. 그쵸? 이 부분은 자극을 했을 때 내가 고객님을 자극을 할 때는 중지를 사용하고요. 내가 나에게 셀프로 자극을 할 때는 엄지를 사용해요. 엄지를 사용해서 거류를 밑에서 위로 이렇게 들듯이 자극을 해보세요. 어떠세요? 대단히 아프죠? 네. 그리고 그냥 자극을 하지 마시고 입을 벌린 상태에서 거류를 짚고 위로 올리는 느낌으로 한번 자극을 해보세요. 더 아플 거예요. 그쵸? 3초 정도 자극하고 떼고 3초 쉬고 3초 정도 자극하고 떼고 하시면 이제 얼굴에 붓기를 빼는 데 대단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향의 위치 한번 찾아볼까요? 그림에서 어디에 있죠?
네, 코 바로 옆에, 콧망울 바로 옆에 있어요. 자, 영양은, 자, 볼의 피로를 덜어준다라고 써 있는데, 사실 이 영양에서 가장, 영양을 자극했을 때 역시나 가장 좋은 효과는 붓기 제거예요. 붓기 제거 효과가 가장 큰 부분이 영양입니다. 자, 여러분들 코가 높아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이제 코뼈 자체가 높으면 좋겠지만, 그건 이제 인공적으로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쵸? 코가 높아 보이려면 코 옆에 있는 살들이 상대적으로 낮으면 코가 높아 보이겠죠. 그래서 영양혈이 이렇게 부어 있으면 코가 부어 보이고, 그리고 낮아 보여요. 그래서 영양혈 주변을 자극을 해주시면 자, 코가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인중 어디 있는지 찾아볼까요? 자, 인중 모르는 친구들 거의 없을 거예요. 자, 여기 위치인데, 자, 악명 부족이 경직되는 것을 예방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다음으로 입술과 뺨부의 주요 경협점 지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창 그림에서 찾아볼까요? 여기 있죠? 네. 자, 입술 끝 외측에서 1cm 부위로 입 주위의 주름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평소에 좀 입술 끝이 가만히 있어도 내려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 이유는 입술 주변에 이제 둥글게 존재하는 구륜근이라는 근육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습관적으로 입술에 이렇게 힘을 주면 구륜근이 이쪽에 이렇게 뭉쳐요. 뭉치면서 입술 끝이 처져 보이게 되고, 나이가 들면 불독살이라고 해서 여기가 이렇게 불뚝 나와 보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창 부분은 고객님을 자극을 할 때는 삼지, 중지를 자극을 해주시고, 셀프로 내 얼굴에 자극할 때는 역시 엄지로 예, 자극을 해주시고, 누르고 약간 위로 올리는 자극을 해주시면 입꼬리가 내려가는 것을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승장 찾아볼게요. 자, 어디에 있을까요? 네. 자, 입술 바로 밑에 중하게 있죠. 아랫입술 주로 입주위 피로를 덜어주고 주름을 예방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승장. 자, 이 부위에 은근히 여드름이 잘 납니다. 예, 여기 여드름 난 친구들 많죠. 왜냐면 여기 피지선이 많이 발달이 돼 있고, 여러분들이 세수를 할 때 은근히 이 부분이 잘 안 닦여요. 입술 닦는 데 집중해서 또 그렇고, 여기 각질 제거를 잘 안 해서 여드름이 잘 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꾸 여드름이 나는 친구들은 위장이 기능이 안 좋을 때도 여드름이 많이 나요. 네, 그래서 이 승장 부위를 자극을 너무 세게는 하지 마시고 적절히 지압을 해주시면 위장 기능을 보호하는 데도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얼굴의 주요 경혈점 대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형 그림에서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네, 어디 있죠? 예, 이 턱 쪽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찾아서 한번 눌러볼까요? 얼굴에서. 네, 자, 약간 이빨이 느껴지죠? 눌렀을 때. 자, 대형이 있는 부분에 안쪽 잇몸이 느껴져요. 그래서 너무 세게 자극을 하시면 안 되겠고요. 자, 여기는 이제 대각선으로 피부를, 근육을 이렇게 올리는 대강골근, 소강골근 이런 근육들이 가지를 치고 있어서 예, 우리가 웃을 때 같이 끌어져 올라가요. 예, 근데 이것들 여기 부분에 자극을 해주면 아무래도 뺨이 올라가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협차 찾아볼까요? 어디 있을까요? 예, 역시 대형 근처에 있습니다. 턱선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줘요. 자, 그리고 청회. 그 위에 있죠. 얼굴 근육이
얼굴의 경직과 안면이 붉어지는 증세를 방지를 해줍니다. 청궁은 안면 주름을 예방하는 역할을 해주고요. 자, 이번에는 이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의 위치 한번 찾아볼까요? 네. 자, 우리 이게 귀 바퀴라 그러죠. 귀 바깥쪽 말고 귀 안, 얼굴 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톡 튀어나온 연골이 있어요. 예, 연골 바로 앞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상으로 사실 이문이 약간 더 내려왔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쪽이거든요. 연골 바로 앞에 약간 들어가는 부분이 이문입니다. 얼굴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연골 바로 앞에 쏙 약간 들어가는 부분. 자, 이 부분을 누르고 턱을 한번 열어볼게요. 입을 벌려보세요. 자, 입을 벌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죠? 쑥 들어가죠. 자, 이 부분은 턱이랑 이제 이 저작근을 열어주는 근육이 이제 턱을 열어주는 근육이 저작근이에요. 저작근이 이제 관련이 있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턱이 빠지거나 예, 그리고 턱선에 비대칭이 있을 때는 이문을 적응을 해주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태양 보도록 할게요. 그림에서 찾아볼까요? 어디 있을까요? 네. 우리 관자놀이라고 하죠. 관자놀이 부분이 태양입니다. 자, 태양은 뇌하수체와 관련돼서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두통이 있을 때 이 태양 부분을 자극을 해주면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백회 보도록 할게요. 자, 정수리에 있죠, 위치는. 자, 두정부에 있으면 신경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근데 백회는 우리가 너무 세게 자극하면 좋진 않아요. 우리 고객님 자극할 때는 이제 양엄지로 하는데 너무 힘껏 하시면 자, 백회 혈이 있는 부분은요, 우리가 갓 태어났을 때는 이렇게 세 개의 뼈가 아직 다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숨구멍이라고도 하죠.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태어났을 때 여기가 팔딱팔딱팔딱 뛰기도 해요. 네, 이 부분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 세 뼈가 맞물려져서 단단하게 이제 맞물려지지만 그렇다고 해도 아무래도 뼈와 뼈 사이가 있기 때문에 세게 자극을 하면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기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라고도 해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었네요. 예풍. 저 귀 뒤쪽에 있어요. 한번 만져볼까요? 귓바퀴 뒤쪽 안쪽에 있어서 자, 이곳을 자극하면 얼굴 근육이 경직되는 것을 예방을 해줍니다. 자, 그럼 오늘 배웠던 내용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경혈장의 정의 기억나시나요? 인체에 에너지가 나가고 들어오는 뭐였죠? 포인트였죠? 예, 그래서 경혈점을 자극을 해주시면 신체의 기능이 저하가 된 부분들을 좀 더 그 기능을 올려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붓기가 올라온 부분들의 붓기를 가라앉혀 주기도 하고, 네. 또 우리 피부 관리에서는 그냥 마사지를 하기보다 이 경혈점을 자극을 해주면 마사지의 시너지 효과, 매뉴얼 테크닉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었죠. 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 오늘 배웠던 눈의 경혈점, 인당, 위치 한번 찾아볼까요? 그림에서 어디 있었죠? 네, 눈썹과 눈썹 사이에 있었죠. 다음으로 자, 정명 위치 찾아볼게요. 어디에 있었나요? 네, 자, 눈 앞머리에 있었어요. 정확히는 여기 있죠. 자, 역할이 뭐였어요? 눈을 상쾌하고 아름답게 해주죠. 자, 그 다음 찬주 어디 있었습니까? 네, 눈썹 앞머리에 있었어요. 자, 찬주를 자극하면 어떤 효과가 있었죠? 눈의 떨림, 부음,
그리고 눈주위, 잔주름의 예방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입술과 뺨 주위의 조율 경혈점. 거류 어디 있을까요? 그림에서 한번 눈으로 찾아보세요. 네. 눈 정중앙과 400 바로 옆에 2cm 부분에 있었다고 했어요. 이제 거류는 볼의 피부를 들어주고 붓기를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향. 자, 영향열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에 있어요? 코 바로 옆에 있습니다. 콧망울 바로 옆에. 자, 영향열을 자극하면 어떤 효과가 있었죠? 역시 볼의 피로를 덜어주고 붓기 제거.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가 높아 보이게 한다 그랬죠? 네, 코가 높아 보이도록 하는 경혈점의 이름 영향이었습니다. 영향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으로 인중 어디 있어요? 자, 다 아시죠? 코 바로 밑에 존재하고 있고, 자, 자극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네, 안면 근육이 경직되는 것을 예방해 줍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번에는 안면 근육과 기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